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미국의 공급망이 석 달 연속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임과 재고 그리고 인건비 등 공급망과 관련된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공행진 중인 인플레이션이 다소 주춤할 수 있다는 희망이 나오고 있지만 다만 공급망 개선이 수요 감소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비 둔화에 대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인플레이션에 의해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공급망 관련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그 영국의 경제연구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개발한 공급망 압력 지수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공급망 경색이 풀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사실 이 공급망 경색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억하는 대로 뭐 롱비치 항이나 LA 항이 뭐 선적 자체가 잘 안 되고 또 거기 뭐 컨테이너를 야드에 내려놓으면 그게 또 내륙으로 이제 운송이 돼야 되는데 뭐 화물차가 부족하다든가 뭐 인력이 없어가지고 운송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공급망 압력 지수에 따르면 미국에서 공급망 경색이 이제 풀리고 있다는 건데 이 공급망 압력 지수는 운임, 재고량, 인건비 같은 것 등을 이제 통합해가지고 그런 지표들을 통합해서 미국 공급망의 혼란 정도를 수초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압력 지수가 20에 가까울수록 공급 측면의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는 거죠. 20에 가까워질수록 숫자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지난달 1일,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미국의 공급망 압력 지수가 14.9로 집계 됐습니다. 14.9. 그러니까 1년 지금부터 1년 전이 10.9였으니까 그때랑 비교하면 뭐 당연히 이제 높은 수치지만 그 지난 3월에 17.1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그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심했는데 그리고 나서 4월, 5월, 6월까지 3개월 연속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14.9까지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그 경색이 풀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이 공급망 개선이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해상운임이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해상운임이 한동안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이게 좀 꺾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 온라인 화물 운송 가격 서비스 업체 프레이토스는 최근에 해상운임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전했는데 중국에서 미국 그 서부 해안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선 운임이 많이 그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기준으로 1PU 그 길이 12m의 컨테이너 한 개당 그 1PU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7,40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내려간 겁니다. 지난해 5월 2021년 5월 중순에 해상 운임과 비슷한 수준으로 거의 한 1년 2개월여 만에 최저치로 내려간 거니까 많이 좀 내려갔다. 그동안 병목 현상이 쌓이면서 굉장히 이게 올라갔었는데 이게 다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공급망이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는 뭐 또 다른 부분에서 이 공급망 개선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인들의 소비가 최근 상품에서 서비스 부분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처럼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하는 현상도 공급망 개선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품이란 건 어디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또 소비하는 곳까지 실어다 날라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서비스라는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서비스는 사람이 이제 서비스라는 거니까 물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최근에는 소비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한다는 건 그만큼 공급망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인플레이션을 이끈 상품 부문의 압력이 마침내 완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공급망 경색이 풀리는 건 좋은 건데 그럼 왜 풀리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문제는 상품 부문 압력이 완화된 것이 수요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급이 좀 부족해서 그동안
잘 안 됐는데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일어났는데 공급이 잘 돼서 이제 공급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잘 뻥뻥 뚫려 가지고 공급이 잘 돼서 이 병목 현상이 해소됐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그만큼 많이 안 사니까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지금 공급망 경색이 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품 수요가 둔화된 데 따른 결과라는 그런 좀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이 개선됐다는 건 좋은 얘기지만 그 이유가 공급이 잘 돼 가지고 공급망 경색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공급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공급망 경색이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망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게 사는 사람이 좀 줄어들어서 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품 수요가 둔화했다. 상품을 찾는 그 수요가 둔화해서 공급망 개선이 됐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원하던 방식의 공급망 개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좀 우려가 됩니다. 왜 우려가 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비가 위축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소비가 위축됐다는 네. 얘기고요. 공급이 잘 되지 않는데 수요가 줄어들어서 공급망 개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공급은 여전히 잘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냥 공급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경제적으로 볼 때는 좀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 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꼭 경기 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그 페드가 계속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등을 밟으면서 급격히 금리 인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달 FOMC가 이제 7월 이제 마지막 주에 열리게 되는데요. 최소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열리죠. 다음 주에 열리는데 처음에는 뭐 울트라 스텝까지 갈 것처럼 하다가 결국 여러 가지 뭐 상황상 지금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해 보이는데 어찌 됐건 이 3연속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소비가 위축됐다는 게 이렇게 공급망 개선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망이 개선된 것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기쁨보다는 이 소비가 위축됐다는 변에서 정말 경기 침체가 오려나 뭐 이런 걱정이 더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이 병목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네. 지금 악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는 소식 아닙니까? 그것도 좀 문제니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이 해소된 게 아니거든요. 글쎄요. 공급망은 여전히 안 좋은데 수요가 줄어드니까 저절로 그냥 뭐 좋아진 걸로 보이는 거죠. 네. 공급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사실은 공급망은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 요소가 여전하다는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키엘 세계경제연구소가 미국 동부해안과 북유럽 항구의 혼잡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해안, 뭐 뉴욕 쪽이라든가 이런 쪽 해안과 북유럽 항구는 다시 굉장히 혼잡해지고 있고요. 중국이 지금 문제죠. 중국이 코로나19 그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면서 상하이를 뭐 굉장히 장기간 완전히 봉쇄했다가 풀었는데 다시 재봉쇄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지금 재유행하고 있으니까. 이거 미국도 LA도 좀 마찬가지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다시 이렇게 또 셧다운 닫아 걸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여름이지만 연말이 다가오면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이제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 상품 수요가 증가할 텐데 이 지금 이렇게 세계 곳곳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병목 현상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임금 인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임금 인상이 안 되는 곳에서는 노조가 뭐 파업한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그만큼 인력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또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좋지 않은 변수들이. 그래서 지금 하반기가 상당히 좀 우려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는 건 역시 인플레이션 네.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제도 이 보도가 나왔지만 이 실질 임금 상승률이 그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내가 얼마를 받았는데 임금이 뭐 내려간 건 아니에요. 깎인 건 아니고
약간이라도 올라갔는데 문제는 그것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깎인 거와 마찬가지의 지금 효과가 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100불을 가지고 가서 마켓에서 굉장히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100불 가지고 가면 몇 개 못 삽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받는 임금은 똑같거나 또 약간 올랐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깎인 거나 마찬가지인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게 지금 그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그 월간 실질 임금 소득 상승률이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지금까지 1년 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이게 좀 더 우리의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우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초기만 하더라도 사실 실질 임금이 그렇게 낮지가 않은 걸로 네, 맞아요.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집계에서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명목 임금 소득 상승률이 4.2%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4.2% 평균적으로 4.2% 임금이 올랐는데 실질 기준으로 따지면 물가를 고려하면 마이너스 4.4가 됩니다. 마이너스 4.4. 그러니까 4.2가 올랐다고 우리가 생각한 게 사실은 4.4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가가 엄청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2020년 4월과 5월에 2020년 3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이 됐는데 그 바로 다음 달 다다음 달 4월과 5월에 임금 소득이 7% 이상 올랐어요. 그때는 기억하시지만 셧다운 됐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일도 못 하게 했고 뭐 비즈니스도 못 하게 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때는 사람을 하이어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인력난이 심각했기 때문에 임금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때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낮았잖아요. 낮았고요. 그 또 지출이 감소됐어요. 쓸데없는 돈을 쓸 일이 없어졌어요. 뭐 술집도 다 문을 닫았고 예를 든다면 뭐 어디 뭐 여행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소비를 했고 그러니까 돈이 남아 돌았죠. 네, 그래서 직장을 가진 미국인들이 그 당시에 주머니 사정이 지갑 사정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때. 그리고 뭐 정부가 또 각종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뭐 PPP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했고 그래서 상황이 좋았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특히 올해 들어서 상황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매월 4%가 넘게 명목 임금 소득이 올라서 이 코로나19 이전 상승률 수준을 상회했는데 그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뭐 8%도 부족해서 이제 9.1%까지 오른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결국 임금 상승에 임금 인상의 어떤 효과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요. 실질 임금으로 보면 오히려 임금이 내려간 이런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임금이 올라간 효과가 완전히 그 상쇄가 돼버렸고 그것이 결국 소비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연준은 또 이제 다음 주면 또 최소한 7.5%포인트 오를 거고요. 계속 지금 경기는 위축될 것이고 이런 점에서 참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걱정이네요. 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